탄산음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음료에 들어있는 당 성분 때문이죠. 탄수화물은 비만과 당뇨, 혈관 질환 등 성인병의 원인인 걸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산의 톡 쏘는 청량감과 함께 달콤한 단맛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산음료를 마실 때마다 칼로리 걱정을 해야 했고, 업체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칼로리의 음료수를 출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 감미료,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아스파탐이 2023년 7월에 WHO에서 2B등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과당이나 정백당이 들어간 음료를 마셔야 할까요? 그래도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먹는 게 낫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암이 없는 프랑스 사람 10만 명을 인공감미료 섭취 여부에 따라 나눈 뒤 7.7년간 추적했더니 아스파탐은 15%, 아세설팜 K는 13%의 암 위험도를 높였습니다. 이 연구에는 국제암연구소도 참여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로 설탕으로 체중 증가, 비만 등이 원인이 되어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생 소인이 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은 해당 논문을 인용해 발암 위험성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설탕이나 과당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는 게 현명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 2캔을 마시면 암 위험도가 15% 올라가지만 설탕 음료 2캔을 마시면 200% 정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공감미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해 안전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보다 암 발생 위험률이 훨씬 낮다는 걸 알게 됐으니, 그러면 이제 제로콜라를 마음껏 마셔도 될까요? 어디까지나 일반 콜라보다 제로콜라가 낫다는 뜻이지 많이 마셔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공감미료는 인체가 대사하지 못해 배출시키지만 어떤 장내 미생물에게는 먹이가 되는데요. 대장내 일부 세균은 인공감미료를 대사하고 증식하여 장내 세균종의 균형을 깨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내 세균총은 소화기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세균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장내 세균총은 인체의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죠. 장내 세균총은 인체의 면역과 대사에 관여하고 유전자 발현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장내 세균종에 나쁜 대장균이 많으면 비만, 당뇨, 간질환, 심장대사질환 등 다양한 대사질환을 유발합니다. 또 뇌의 시상하부와 장내 세균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제로콜라를 섭취했을 때 혈당의 변화는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일부에게서 당불내성, 당뇨, 고혈압, 비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인공감미료는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분비시키기도 합니다. 0에 가까운 칼로리이기에 살이 안 찔 거라 믿고 먹었지만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거나 식단 조절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단맛이 주는 즐거움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골라 마셔왔던 제로칼로리 음료수지만 장기간 혹은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는 설탕이나 과당만큼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단맛을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괜찮지만 괜찮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말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다른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